반갑습니다. 서민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한번 모든 분들께 좀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인트로듀스 해주신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라 하면 사실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랭귀지 모델의 원래 그 용도는 예전에는 센텐스가 주어지면 그 다음 문장이 뭘까 이런 거를 알아맞추는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뉴스 기사를 쓸 때 그 기사를 한 반 정도만 써놓으면 나머지를 다 써주는 이런 거에 좀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의 용도가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사실 다양해지고 있어요. 상당히 다른 방법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사실 그 용도에서 큰 영향을 줬던 이제 그 워크 중 하나는 사실 2년밖에 안 됐죠. 보시면 2년 좀 넘었는데 2018년 10월에 나왔던 버트라는 모델인데요.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 이제 이 모델이 당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단어를 그 다음 단어 알아맞추기 그 다음 단어 알아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기사를 한 반 정도 써놓고 나머지 반을 써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물론 버트가 완전 그게 처음 써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때쯤에 그 버트를 좀 기점으로 이런 랭귀지 모델을 일종의 백본으로 활용을 해서 문장 생성뿐만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어떤 특정한 센텐스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알아맞추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태스크라든지 아니면은 퀘스천 앤서링 같은 어떤 질의응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태스크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랭귀지 모델의 활용도가 이제 좀 증가하기 한 시점이라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이 어드밴스먼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 커야 한다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랭귀지 모델을 어딘가에 그런 텍스트에다 학습하고 어떤 랭귀지 모델 만든다가 아니라 아주 커야 한다는 거죠. 모델도 커야 되고 활용한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많은 모델 같은 경우는 당시에 330밀리언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진 모델, 용량으로 치면 대략 한 1GB 좀 안 되는 용량이고요. 이제 그런 용량의 모델에 위키피디아와 그리고 북코퍼스라 하는 어떤 그런 대략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대충 한 30억 개 정도 단어가 있거든요. 30억 개 단어가 있고 그리고 북코퍼스는 그것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50억 개 정도 될 텐데 50억 개 단어 정도. 그래서 한 대충 1GB의 모델을 50억 개 단어가 있는 문장 그 어떤 코퍼스의 그런 텍스트 그 저장 장치에 학습을 시켜서 만들었던 모델이 당시에 버트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GPU를 한 64개 정도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한 264개, 32개 정도 활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구글이어서 내부 TPU를 쓰긴 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좀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것들이 좀 변했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 1년 동안 이제 가장 있었던 이슈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중요도 순이라 볼 수도 있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먼저는 이제 GPT-3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1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멀티모델한 LMs 좀 얘기를 해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전격으로 공개된 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3번으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좀 커져간다는 부분 이런 것들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뤄보고 4번으로는 어떤 가격 어느 정도 얼마나 드는지 돈이 간단하게 그리고 CO2 이미션에 대한 얘기도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피션트한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제 좀 필요성이 많아졌고요. 5번으로. 그 6번 같은 경우는 LM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위험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 7번으로는 결국에는 LM이 영어로 주로 학습됐지만 최근에 좀 어쨌든 다양한 언어로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8번으로는 좀 더 이제 컨버세이션한 다른 좀 상당히 특화된 도메인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아마 좀 오버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GPT-3 또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랑 APIfication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컨텍스트 러닝이 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오픈AI라는 조직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 퓨샷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퓨샷을 이제 이거를 이제 메모장에 쓰시는 거예요. Translate English to French 쓰신 다음에 그리고 밑에 example 몇 개 줘요. Sea otter는 French로 이런 단어다.
페퍼민트는 프렌치로 이런 단어고 플러시 지라프는 프렌치로 이런 단어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장에 맨 마지막에 치즈하고 화살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랭귀지 모델한테 다음 단어를 맞춰봐 또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트랜슬레이션 하더라 이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한다는 개념은 어딘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메모장 맨 앞에 썼던 문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트가 아니라 다른 태스크를 시킬 수도 있겠죠.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 아티클 써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주 다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가능하게 했던 좀 그 상당히 인터레스트한 케이스고 머신러닝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퓨처 러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 게 아니라요. 파인 튜닝을 해요. 원래는 보통 특히 버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모델에다가 모델이 존재를 하면은 이런 example 3개든 뭐 10개든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 파라미터 값들을 바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 인퍼런스를 시키는데 당연히 이제 그 장단이 있죠. 사실 장점이 더 많은데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이 뭐 가장 큰 장점은 학습을 매번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여러 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물론 단점 같은 경우는 이런 example이 많이 필요할 경우 이게 엄청 길어질 테고 그러면 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단점도 없진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좀 개념을 좀 인트로듀스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페이퍼에서.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샷, 즉 example 하나만 준다든지 이렇게 또는 아예 example을 안 주고도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 물론 퓨샷이 가장 잘 된다가 이제 페이퍼의 좀 주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PDF로 드렸더라고요. 제 영상은 어차피 시간상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이제 시킬 수 있는데 그 시키는 것 중에 어쩌면 우리가 코드를 좀 짜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코드를 짜달라고 하셨을 때 이러이러한 뭐 버튼이 생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 실제로 웹상에서 동작이 가능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런 코딩을 할 때 어떤 그 특정한 데피니션이 생각이 안 난다, 신탁스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는 스택 오버플로우 가는 게 아니라 GPT-3 같은 모델에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픈 AI에서는 사업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상당히 재밌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긴 했지만은 이거를 이 API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대신에 모두한테 오픈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API당 콜당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들은 어떤 한 웹사이트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컨텐트 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리고 뭐 스타트업 아이디어 같은 것도 우리가 어쩌면 거기다 물어볼 수 있겠죠. 나 스타트업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써줘 하면 어쩌면 모델이 아이디어를 써줄 수 있겠죠. 약간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써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고 전혀 완전 초기 단계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트랜슬레이션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코드를 우리가 내뿜을 수 있다면은 단순하게 펑셔널한 코드뿐만 아니라 어떤 뭐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코드를 그 아웃풋 할 때도 유저가 근데 뭐 예를 들면 저기 위쪽에는 메뉴바가 있고 밑에는 뭐가 다른 게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해줘 이러면 어쩌면 그게 좀 바이어블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코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텍스트 릴레이 태스크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원래 보통 머신러닝이라는 게 상당히 하나의 태스크에 좀 특화했다고 한다면 요즘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결국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하는 방식이 언어라는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만큼 좀 상당히 확장 방향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들인데요. 이제 사실 그 특히나 이제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좀 그 모델 자체 공개된 건 좀 됐고 페이퍼는 좀 더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달리라는 오픈 AI에서 이제 사실 올해 1월에 릴리즈했던 페이퍼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방금 딱 GPT-3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딱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뭘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는 아웃풋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인풋 텍스트, 아웃풋 텍스트였으면 이제는 인풋이 텍스트인데 아웃풋은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비유를 볼게요. Illustration of baby hedgehog in a Christmas sweater walking a dog. 하면은 이런 귀여운 어떤 피규어를 이렇게 4개 각각 하나씩 생성한 거예요. 그걸 생성을 4번 했더니 아주 다양하게 생성을 해주더라. 어느 정도 랜덤리스를 주니까 그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를 보통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보통 리트리버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구글 이미지 같은 데서 엄청 많은 이미지가 존재하고 그 이미지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성을 한 건데요. 그걸 아실 수 있는 게 세 번째를 보시면은 A neon sign that reads backprop, A neon sign that reads backprop, 뭐 backprop, neon sign 이렇게 설명을 줬어요. 좀 최대한 자세하게 해준 거고 좀 반복적으로 이 backprop이라는 거는 이제 딥러닝에 쓰는 용어죠. 아마도 이런 니온 사인을 만든 아마 없겠죠. 아마도 있을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예요.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고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저도 한번 좀 거기 있는 간단한 데모를 좀 플레이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같은 문장인데요.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 an armchair imitating an avocado 이렇게 써 있는데 아보카도 과일이잖아요. 이 과일만 바꿔봤어요. 피치로 이렇게. 그랬더니 어쨌든 둘 다 의자가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는 어떤 그런 의자를 많이 만들어내죠. 생성한 것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디자인 쪽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다. 이런 모델들이 단순하게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이미지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용도가 결국은 아마 다양하게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더 커져가고 더 거대해져 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초에 나왔던 같은 조직이 사실 오픈AI가 좀 이쪽을 선도하고 있는데 나왔던 페이퍼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목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s인데 보시면 재밌는 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인사이트가 좀 담겨 있냐면은 상당히 이게 좀 중요한 그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이 테스트 로스라는 건 사실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의 그 성능 지표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그래프상에서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거는 일단 먼저 컴퓨터를 많이 해야 된다. 즉 GPU hours가 높아야 한다. 즉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로그 스케일에서는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실험을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짜가 작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추측건데 어느 정도는 이런 결과를 보고 확신을 가졌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돈이 뭐 우리가 한 10억을 써서 여기 있었으면은 그거 10배, 100배를 더 쓰면 여기로 갈 수 있겠네? 그럼 뭐 이런 게 가능해지겠네?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6개월 후에 GPT-3를 만들고 1년 후에 달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컴퓨터뿐만 아니라 물론 컴퓨터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데이터셋 사이즈랑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아무리 많아도 뭐 데이터셋이 작으면은 그냥 한두 번밖에 돌리지 않을 테니까 그 계산량이 적을 테고 반대로 또 파라미터가 적으면은 데이터셋 사이즈가 높아도 상당히 취입할 텐데 each iteration이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크게 할수록 도움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여기 안 써 있었나? 그쵸, 이제 when not bottlenecked by the other two. 그러니까 즉 결국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컴퓨터 사이즈를 그냥 무식하게 늘린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늘리되 데이터 사이즈도 충분히 커야 되고 모델도 충분히 커야 한다는 이제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궁금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이따 나오고요. 다른 이제 또 재밌는 그 observation은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그 observation인데 보시면은 노란색이 상당히 큰 모델이에요. 큰 모델. 뭐 10의 9승 빌리언 파라미터고 파란색이 작은 모델이면은 낮을수록 좋죠. 똑같이 낮을수록 좋다고 하셨을 때 이게 보시면은 그냥 토큰 프로세스보다 어쨌든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그 토큰 프로세스를 보시면 결국 이거는 데이터의 크기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크기를 한번 픽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뭐 10의 9승으로 픽스를 했어요. 이럴 땐 무조건 모델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보시면 예전에 빌리프 같은 경우는 모델이 크면 오버피트 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사이즈를 이제 맞춰야 한다는데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뭐 엄청 좀 컨버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앞쪽으로 가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데이터셋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델은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각각의 하나의 모델이었으니 이거를 좀 더 이제 똑같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토큰이 아니라 그냥 컴퓨트예요. 컴퓨터니까 이제 뭐 비슷하다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토큰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모델 사이즈도 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모델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 배치 사이즈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모델은 이거고 큰 모델 이거죠. 큰 모델은 이거고 작은 모델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큰 모델의 그 컴퓨팅 그 파워가 필요한 양이랑 그리고 작은 모델은 여기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야 이 검은색에 도달하겠죠. 작은 모델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쯤 도달하는 거고 큰 모델은 좀 이쪽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델이 크면은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더 우리가 많은 GPU 아워가 필요하고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델이 더 큰 경우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은 것보다 타겟 테스트 로스를 도달하기 위해 더 적은 돈이 들 수도 있다라는 약간 결론이 나는 거죠.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모델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한 번 더 이제 비슷한 말씀을 다른 그래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모델 사이즈랑 배치 사이즈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그리고 어쨌든 그 트레이닝 그 스텝의 개수의 상관관계인데 이거의 그래프의 어쨌든 그 결론은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델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모델을 뭐 그냥 정해놔요. 1빌리언 파라미터 뭐 1밀리언 파라미터 정해놓고 데이터셋 사이즈를 뭐 100만 개 정해놓을게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성능 향상, 현재의 성능보다 뭐 어느 정도 뭐 100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모델이랑 데이터셋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한다 했었을 때 그걸 도달했었을 때에 결국에는 늘어난 모델 사이즈의 그 성능 향상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죠. 100만 배. 좀 설명이 좀 복잡하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결론이긴 해요. 우리가 배치 사이즈 늘리는 거 고민할 수도 있고 모델 사이즈 늘리는 것도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아주 오랫동안 학습하는 거 고민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모델 사이즈다. 네. 이제 그런 결론이 그 차이가 뭐 한두 배가 아니라 보시면은 그 컨트리뷰션의 차이가 컨트리뷰션이 뭐 어떻게 100만 11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분배를 할 때 물론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고루 분배하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모델 사이즈에 많이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 학습을 이런 이제 결론이 난 상당히 인터레스팅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약간 그래프인데 이건 사실은 여기 높이 있는 게요 GPT-3가 아니고요 1년 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T-Energy라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17.5빌리언짜리 그 모델인데 GPT-3는 이거 10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버트가 나온 게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버트가 여기 있고 이게 2년 전 이제 1년이 지난 이때 그리고 어쨌든 이제 2년이 지났더니 이제 저기 있는 거죠. 그릴 수도 없죠 이거는.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커져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T-3 같은 경우는 175.0 빌리언 파라미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커지고 있긴 해요 지금은. 다음에는 이제 코스트인데 여기부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당연히 비싸겠죠. 비싸고요. 사실 그 가격을 대략적인 좀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 그 버트 같은 경우 40 밀리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트라 보시면 되고 이게 한 번 학습하는데 대략 물론 좀 비싼 GPU를 쓴 거긴 해요. GPU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스팟이 있고 온디맨드가 있고 스팟은 좀 더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GPU들인데 이거는 이제 온디맨드 기준으로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또는 AWS 제 기억으로 아무튼 한 번 학습하는데 대략 한 10,0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1,000만 원, 1,100만 원이 든다는 거고요. 1.5 빌리언을 학습하려면 대략
5배가 됐지만은 이건 좀 더 늘어났죠. 5배 이하로 늘어났지만 이거 같은 경우 한 8배가 늘어났고 뭐 그렇게 프로젝션 해보면 아까 GPT-3 같은 경우는 175빌리언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지겠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것들 학습하는데 이건 2020년 4월에 나왔던 간단한 리포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CO2 이미션을 사실은 이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특히나 대기업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실 때 결국에는 아마 탄소 배출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그게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효율적인 트랜스포머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 하나 이제 설베이가 잘 되어 있는 페이퍼가 있는데 이제 사실 재밌는 점은 이제 최근 1, 2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했던 곳은 좀 오픈AI에서 많이 했고요. 그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도는 구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보시면 이것도 구글에서 쓴 페이퍼였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안 들어가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버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 아키텍처인데 트랜스포머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좀 하나의 좀 중요한 축으로 요즘 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사실 Mixture of Expert Transformer라 해서 이제 그 구글에서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 이제 그 작년 6월에 조금 본격적으로 많이 주제가 얘기되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스위치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모델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래프가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안에 그 어떤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이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개의 그 다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즉 실제 연산을 인퍼런스 타임 때는 하나만 액티베이트 되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 다른 걸 고르게 되면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은 빨라도 또 저장 장치는 크고 그리고 또 실제 파라미터 개수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일단 지금 아직 좀 얼리 단계긴 하지만 상당히 효율적이다. 왜냐면 모든 파라미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파스 트랜스포머가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많이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일반 트랜스포머보다 대충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타임이 한 2배 정도 빠르더라. 이제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이 결국 커지면서 생기는 이슈들이 확실히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저희랑 한국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다는 건데 학습할 때 근데 원래 좀 popular belief은 특히 제너레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실은 뽑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별로 안 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완전히 뭐 비밀 데이터를 써도 되고 뭐 그 대신에 당연히 이제 그 공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던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타이밍이 재미있는 게 구글이랑 스탠포드, 버클리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오픈AI도 포함돼서 단체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좀 체계화해서 작성한 논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는 거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앞에 문장을 주면은 이스트 스트라스버그 이렇게 주면은 이런 번호나 팩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메일 같은 것들이. 근데 좀 많이 패밀리하시지 않는가요? 좀 많이 보신 것 같죠, 최근에.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논문이 나올 때 시점쯤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이루다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물론 이루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쪽이었어요. 아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좀 컨트로버셜한 문제이긴 했지만 이거는 뭐 빼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농협 계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어떤 이름이 나오더라. 누군가 이름과 계좌번호가 학습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했죠. 이게 좀만 늦게 이제 공개됐어도 사실은 페이퍼를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에티컬 이슈들도 있다. 예를 들면 바이어스 같은 부분. 그래서 최근 이거 같은 경우 또 미국에서 좀 난리였죠. 사실 구글에서 이제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최근에 구글에서 팀릿 개발하는 연구자를 이제 어쨌든 과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셨죠 이분은. 그리고 이제 7번으로는 이제 그 결국은 어떻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게 영어 좀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를 좀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보면 이제 M 시리즈가 있고요. M 시리즈를 하면 이제 뭐 앞에다 M을 붙여가지고 이제 멀티링구얼 버전으로 만드는 건데 보통은 저자들이 직접 하시긴 하던데 많은 경우는 버트 같은 경우 앞에 M을 붙여가지고 뭐 랭귀지 팩 4개를 한 번에 지원하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직도 또 라이트하기 때문에 비교적 110밀리언 파라미터라는 엠바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MT5, 마르지 뭔가 M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로컬라이즈된 그런 LM들도 많죠. 이제 러시안 GPT-3도 있었고 차이니즈 CPM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SKT에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코발트나 코GPT, 코발트 같은 어떤 한국어 코퍼스로 학습된 모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버세이셔널 LM이 이제 좀 작년 초에 좀 핫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많이 들어가긴 한 것 같은 게 GPT-3 같은 모델이 약간 상위 호환이라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작년 초였어요.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글에서 미나가 나왔을 때 꽤 핫했는데 작년 초에 미나라는 어떤 그런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컨버세이션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 사람과 상당히 플루언트하게 이런 걸 좀 보여줬었고요. 그때 아마 당시엔 레딧 같은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레딧이 이제 리플라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디스인사이드 같은 건데 리플라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컨버세이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작년 4월쯤에 블렌더봇이라는 어떻게 미나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상당히 자연스러운 치챗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파라미터가 10 빌리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7 빌리언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이거의 또 10배가 6월에 나오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